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진행해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영양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 한 2, 3주간은 이 정도 목소리밖에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양해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식품위생 여러분들 책 다 받으셨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식품위생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라든지 아니면은 영양사나 위생사를 준비하면서 한 번씩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식품위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또 어떻게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할 것도 많고 암기해야 될 게 많아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 시험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보통 중요한 데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간혹 이런 데서도 정말 이런 데서도 나와 라는 정도의 그런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작년 시험 문제가 딱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요거 먼저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영양교사 시험은 교육학하고 전공식으로 나눠지죠.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인데요. 그 전공도 다시 A하고 B로 나눠지죠. 근데 뭐 A랑 B로 나눠진다고 해도 문제의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기입형하고 서술형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근데 기입형과 서술형 중에 더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건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입형은 말 그대로 가로놓기 그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술형은 그 작성 조건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주로는 서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합쳐서 8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과목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식품위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 내외, 80점 만점에 10% 내외라는 건 8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나왔을 때가 6점, 최대 많이 나왔을 때가 11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 범위에서 정해지는데 한동안은 거의 6점에 맞춰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약간 비슷한데 작년은 한 7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에서 한 문제, 서술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기입형에서는 감염 문제가 나왔어요. 감염병. 그냥 감염병의 원인균 쓰는 정도로 그냥 간단한 기입형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서술형이 부패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부패에서 출제가 됐는데 그 부패 문제가 우리가 맨날 부패 생성물하고 그 부패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연결해서 쓰는 서술형 문제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론 시간에는 다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론 시간에는 다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이나 이럴 때는 안 다뤘던 파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 구석진 데 있죠. 이런 거 과연 나올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 중요한 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중요한 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폭 넓게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폭 넓게. 그러니까 우리가 딸랑 두 문제, 식품위생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그렇게 폭 넓게 공부할 필요 있어? 아니요. 폭 넓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문제라도 놓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폭 넓게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깊이 있는 문제는 좀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되게 깊게 파야 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신 폭 넓게 공부해야 되는 막 구석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부패 좀 이따 이제 그 유형을 볼 건데요. 부패 생성물하고 그 반응을 연결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쏙 넣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분명히 해석에서 한번 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작년에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해석에서 문제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해석 문제가 나왔는데 그 해석 문제가 위생 플러스 급식이었어요. 위생하고 급식을 연결해서 4점짜리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식품위생은 7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일부가 또 여기 해석 문제에 또 이제 식품위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 6점에서 8점 정도 요즘에 그 정도 사이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 있죠? 참고자료 프린트 한번 잠깐 보실래요? 거기 참고자료 프린트를 보시면 거기 기입형하고 서술형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뭐 처음에는 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예요. 요거 참고자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참 그 학습 자료실에서 출력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거 먼저 보는 겁니다. 네, 요거요. 요 프린트. 자, 요 참고자료 프린트 보면은요. 21번, 22번은 초창기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식중독하고 딱 해석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초창기 문제들은 정말 다 중요한 데서만 골라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연차가 되게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 밑에 기입형의 형태를 보세요. 어디 기입형의 형태 보면은 다 그냥 단순 가로 넣기죠? 이렇게 단순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 그 4번 있죠? 그 4번이 바로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도 뭐 작년 4번, 그 4번 문제도 보면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세균의 종명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나면 손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서술형 보세요. 요즘에 서술형 나오는 형태는 다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성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제시되어 있는 그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시는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8번 문제 있죠. 그게 바로 작년 문제예요. 작년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로 부패 생성물하고 그 반응을 연결해서 쓰는 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각 이제 그 단원들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요. 지금 현재 답은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놔두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이런 시험 문제로 유형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평가 영역을 좀 살펴볼게요. 평가 영역. 자, 우리가 이제 그 영양교사 시험이 시작이 되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가지면서 앞으로 식품위생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평가 영역이 크게 4가지로 나눠지죠. 식품과 미생물, 식중독,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식품과 감염병 및 기생충, 위생동물, 해썹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식품과 미생물과 식중독, 곰팡이도 식품 첨가물 파트가 5%,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해썹에 관련된 게 5%. 그래서 뭐 한 10% 정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항상 계획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 계획에 딱딱 맞춰서 냈거든요. 객관식일 때까지 딱 이걸 맞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서답형으로 바뀌면서 요게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떨 적에는 식품과 미생물, 그 다음에 식중독 이 파트에 다 몰려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지는 않지만 근데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래서 작년 문제는 이걸 딱 맞춰서 또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영역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영역 정도로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
그럼 그 나머지 영역은 정말 그 영역대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품과 미생물 파트 있죠. 네,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 뭐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식품의 오염지표균, 식품의 부패 및 초기 부패 판정법만 나와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해서 공부할 게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 그리고 미생물을 생멸하기 위한 살균소독법, 요게 더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보존법과 살균소독법이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존법에서도 이전에 시험 문제 다 나왔고요. 살균소독법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을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하나 나눠드린 게 있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을 정리해 드렸어요.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표 따로 나와 있는 프린트 있죠?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2008년 시행된 해부터 작년까지 기출된 문제들, 곧 2021년인데 22년으로 되어 있는 2021년까지 그 내용들 어디서 시험 문제 나왔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좀 골고루 나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앞에 영역하고 뒤에 영역 둘 다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자,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그 출제 위원분께서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안 그러니까 나온 지 한참 된 파트 있죠. 한동안 안 나왔던 파트, 그런 데를 골라서 내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신경 안 쓰고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18년부터 2020년은요, 신경 안 썼어요. 출제위원이, 예전에 여기서 안 냈으니까 여기서 내야지, 이런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내고 싶은 데서 그냥 쭉 다 묶어서 내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2018년부터 2022년은요, 다 앞에 파트에서밖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2018년하고 2020년 보세요. 다 식중독, 곰팡이독소, 첨가물에서밖에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좀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 이렇게 해서 몰려 나오기도 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공부 안 할 수도 없죠. 근데 정말 2018년부터 2020년처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되게 허탈해요. 왜냐면 그쵸?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해놓고 했으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전에 안 나왔던 파트 있죠. 좀 나온 지 오래된 파트에서 골라서 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해썹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패와 관련된 파트들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파트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가장 중요한 파트는 식중독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출과 관련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봤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봐야 되지만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파트는 식중독 파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례 한번 보실까요? 차례를 보면은요, 우리 그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념부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역인 식품과 미생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인 식중독과 첨가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인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인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그 다음에 챕터 8에서는 그 기타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두 번째 영역 있죠. 식중독하고 식품 첨가물 파트가요, 가장 내용이 많아요. 가장 내용이 많고 가장 공부할 게 많은 파트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또 이제 공부할 양이 되게 적은 파트도 있겠죠. 그게 어디냐면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제일 적게 나왔어요.
시험도 제일 적게 나오고 중요도도 제일 낮은 파트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클래스도 마찬가지인데, 자, 다양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였죠.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양사나 위생사 시험을 통해서 식품위생을 한번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양교사를 한번 시험을 봤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이론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세균이 뭔지 그런 단어까지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뭐 아포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양세포라는 말도 나오고, 아포가 발화한다는 말도 나오고, 되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용어들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용어 정리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기본 이론뿐만이 아니라 심화 내용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심화, 정말 폭 넓게 공부했을 때 이제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화까지 같이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응용 문제 몇 가지도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표라든지 그래프를 읽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서요. 기본뿐만 아니라 심화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연결이 되도록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복습과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반드시 스스로 복습하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품위생 과목은요, 그래요. 이 식품위생법 시중에 되게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시중에 되게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기본 이론서들을 보면 개정이 되지 않은 사항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트는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어떤 파트는 되게 안 나와 있는 파트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번 시험 문제 있잖아요. 이번 아까 부패 생선물과 반응 연결하는 거요. 그게 식품위생책이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모든 책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묶어놓은 게 우리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우리 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읽어보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서적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개론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참고서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참고서적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우리 기본 내용 정리하고 복습하시잖아요. 그럼 그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정도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참고서적 다음 가장 최근 거 3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1, 2년 최근 것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심지어 그 최근 것도 작년에 나온 책도 몇 개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정돼서 나온 책이. 그러니까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개정이 안 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보시고요. 가장 최근의 걸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복습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제가 한번 더 드립니다. 오늘은 이 창고 수업 프린트물이요, 한 종류만 나가지만 다음 주부터는 2종류가 나가요. 하나는 지금과 같이 수업에 참고되는 프린트,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가 나가고요. 또 하나는 복습 프린트물이 하나 더 나갑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프린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에 미리 좀 오셔가지고 이 복습 프린트물은 미리 풀어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가로넣기예요. 우리 뭐예요? 시험이 객관식이 없어요. 다 주관식, 여러분들이 쓰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가로넣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정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미리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요,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책을 보고 이렇게 답을 쓰는 거에 어렵지 않겠죠. 그럼 뭐 복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얼마나 복습이 되었는지 이 복습 프린트를 통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도요, 학습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실강처럼 3시간을 하고 복습 프린트물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항상 3시간씩 수업을 끊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 프린트물이 또 나가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습 프린트물은 수업 시간에만 답을 가르쳐 드려요. 따로 정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 복습 프린트물의 답안을 확인해 두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풀어두지 않으시면요, 받아쓰기 시간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의 실력으로 미리 좀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수업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 하나씩 복습하고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책 5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책 5페이지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요, 별거 없어요. 개념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념을 좀 잡아두는데요. 식품위생의 정의 나와 있죠. 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부터 볼게요. 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용기가 하나 빠졌거든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용기가 하나 빠져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대상이 잘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이라고 해서 식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대상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대상을 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O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식품위생을 어떻게 정의해 놓고 있냐면요, 식품을 생육, 재배하는 단계부터요, 생산하고 제조하고, 그 다음에 최종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식품위생이라는 건요, 처음 생육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공부하는 게 식품위생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들은 한번 읽어봐 두시면 돼요. 뭐 솔직히 이 정의까지 나올 가능성 극히 드문데 그래도 한번 읽어는 봐 두시고요. 목적도 그냥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됩니다. 자, 식품위생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요. 그러니까 식품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다 보니까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요, 국민 보건이죠. 마지막에 위생이니까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식품위생의 목적에서 그랬잖아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위해는 어떻게, 그럼 그 위해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분류할 수 있느냐? 위해를 생성 요인별로 구분을 하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내인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내인성은요, 식품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예요.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내인성라는 개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인성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럼 외인성은요,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에요. 자,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요. 외부로부터 유입, 혼입된 경우가 외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유기성이 있죠. 자, 유기성은요, 얘는 원래 식품 자체에 있었던 성분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성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중간에 생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가열하거나 조리하거나 저장하는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지금 개념 잡는 정도로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식중독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뒷장 넘겨보시면은요, 구체적인 예가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펴보실래요? 자, 내인성 하면은요,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유독 유해물질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연독들이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물질이 자연독이라든지 생리작용 물질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독하면 뭐 식물성 자연독하면 뭐 버섯에 들어있는 독성분, 감자에 싹이 난 데 들어있는 독성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하면 보고독이라든지 조개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생리작용 성분이 그런 것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식이성 알레르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요. 우리 왜 간혹 사람들 중에는 복숭아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유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우유에 있는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게 바로 내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